글을 막 배운 아이들이 꼭 읽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이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권선징악을 주제로 삼은 현실 왜곡 살인활극이다. 간략히 줄거리를 정리하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어린 소녀가 허영심 쩔고 잔인무도하며 질투심 오지는 계모를 잘못 만나서 죽을 공경에 처하지만 친절하고 호구맞은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모든 역경과 위기를 물리치고 마침내 핸섬한 외모지상주의 이웃나라 왕자를 만나 영원한 사랑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여혐과 페미가 적절히 콜라보한 특이한 구성이다. 사실 우리가 아는 그 백설공주 말고 다른 백설공주 버전이 있다. 얼굴에 점 하나 찍은 야설공주 가리키는 거 아니다. 성인판, 아니 어른용 원작 백설공주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동화로 알게 된 이유는 원래 어른 대상이었던 내용을 아이들을 위한 동화로 각색하고 널리 퍼뜨렸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각색과 보급이 없었다면 원작 백설공주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은 다음 스토리가 궁금할 정도로 재미만땅이었던 원작 소설이 지루하고 따분한 교육용 비디오로 변질된 배경을 알아보자. 피가 튀고 살점이 날아다니는 고우물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를 케첩이 튀고 빵부스러기가 흩날리는 가정용 교육 콘텐츠로 변질시킨 장본인은 바로 월트 디즈니였다. 1937년 월트 디즈니는 최초의 장편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주인공을 백설공주로 설정한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원작을 그대로 옮겼다가는 보던 애들이 거품 물고 경기 일으키는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원작이 사람의 뼈를 깎고 살을 빨라내는 내용으로 성인 눈높이에 맞췄다면 각색본은 원작의 잔인함을 깎고 치밀함을 발라내서 아동용으로 다운그레이드했다. 이렇게 19세 이상 독서 가능 등급에서 전연령 시청 가능 등급으로 폭력성을 세탁한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는 이후 전세계의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지루답답 애니메이션이 된다. 제이콥 그림과 빌헬름 그림 형제가 쓴 것으로 알려진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신데렐라, 라푼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속 공주들은 사실 이 형제의 창작이 아니다. 물론 디즈니의 창작도 아니다. 그림 형제는 독일의 학자, 연구자였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 널리 말로만 전해지던 여러 이야기를 수집하여 글로 정리하는 스토리헌터였다. 당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고 수세대에 걸쳐 대중에게 전달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널널하던 중년 여성들이었다. 이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1812년 그림 형제가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행한다. 이 책의 표지와 제목만 본다면 안에 담긴 내용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 적합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 형제의 의도는 진심 그렇지 않았다. 책 속에는 어른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읽으려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다양한 폭력, 근친상간, 섹스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를 정리하겠다. 기대하시라. 예를 들어 우리가 접하는 동화 신데렐라의 결말에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던 신데렐라는 구두 한 짝을 통해 왕자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산다. 못된 계모와 언니들은 어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 형제의 원작 이야기는 이렇다. 계모와 새언니들은 구두에 자신의 발을 맞추기 위해 엄지발가락과 발뒤꿈치를 잘라낸다. 그 와중에 신발 주인을 용케 구별해낸 또 다른 외모지상주의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꽂혀 즉석 결혼한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날려보내진 새들은 새언니들의 윤을 파먹는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는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보자. 우선 애니메이션에서 공주는 대충 봐도 중2병 사춘기 소녀다. 맞다 14살로 설정된다. 그러나 원작에서 사냥꾼 손에 죽기로 되어 있던 공주의 나이는 7살이다. 17살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왕자랑 결혼한다. 원작 속 7살이건 디즈니의 14살이건 이 나이의 결혼은 너무 심하다. 인도나 이슬람 탈레반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7살짜리 애를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왕비에게 살인을 충동질한 사이코 변태 거울이다. 지 주인이 좀 맛이 갔다 싶으면 대충 지구 반대편 사는 어떤 애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둘러대는 융통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매일 오며 가며 보는 7살짜리 애를 덜컥 이쁘다고 말해버린 너 이 새끼 너도 한패다.
사냥꾼이 7살 여자애를 숲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려는 장면이 있는데 원작에서 마녀, 아니 왕비는 공주를 죽이고 그 살인의 증거로 공주의 폐화관을 가져오라고 명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왕비에게 돈만 받고 공주는 빼돌린다. 전문 용어로 핑탕, 대신 멧돼지를 잡아 그것의 폐화관을 왕비에게 가져간다. 왕비는 요리사에게 이것들을 삶아 소금과 함께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이것을 맛깔나게 먹어치운다. 이로써 왕비가 곱창을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맨소금보다는 고춧가루 살짝 뿌려야 맛있는데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는 답답이 거울놈 말만 듣고 공주 죽이라고 사냥꾼 보냈지만 결국 뒤통수만 지대로 맞고 돈까지 털린 왕비는 지 손으로 직접 겨우 7살짜리 여자애 하나 잡겠다며 할매 코스프레 쇼까지 한다. 어리버리 왕비는 지 키의 반도 안 되는 애를 한 번에 못해 치우고 무려 3번이나 시도한다. 맨 처음에는 발육도 덜 된 애한테 코르셋을 입혀 질식사 시키려고 한다. 여자는 여자가 잘 안다더니 결국 죽이는 방법도 여자라서 대담하다. 다행히 난쟁이들이 짠듯이 제때 등장해서 코르셋 레이스를 잘라주고 죽어가던 공주를 겨우 살린다. 근데 공주는 얼마나 발랑 까졌길래 어른들 입는 코르셋을 냉큼 받아 입었을까? 그냥 드레스만 입어도 되는 나이 아닌가? 출연 불량 욕심으로 공주를 살려낸 난쟁이 때문에 질식사에 실패한 왕비는 다시 공주를 찾아가 독이 묻은 빗으로 그 7살짜리를 보내려고 한다. 공주는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강남 미인만큼 이뻐 보일 거라는 할매 말발에 홀딱 넘어가더니 또 자빠진다. 놀기에도 바쁜 7살짜리가 왜 이리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한편으로는 거울이가 공주를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말했던 게 단지 융통성이 없었던 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주가 거울이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라는 자뻑을 매일 10번씩 했다면 거울이가 세뇌된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마침 왕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하니 거울이는 귀에서 피가 나도록 암기된 정답을 무심결에 말했을 뿐이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도 불량 욕심 오지던 난쟁이들이 빗을 떼어내면서 공주는 또 목숨을 건진다. 포기를 모르는 철의 여인, 전직 마녀 출신 왕비는 또 다시 공주를 찾아가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독이 든 사과를 공주에게 권한다. 2번이나 당했으면 기억할 만도 한데 왕비 얼굴을 기억 못하는 걸 보면 공주는 얼굴만 이뻤음에 분명하다. 이쁘면 다지. 그러나 이번에 공주는 난쟁이들의 출연 분량을 더 이상 챙겨주지 못한다. 죽은 것처럼 기절한 공주를 유리로 된 관에 담는다는 내용은 원작과 디즈니 버전에서 일치한다. 마침 뜬금없이 등장한 이웃나라 왕자가 공주를 살리는데 원작과 디즈니 버전은 이를 달리 설정한다. 원작에서 왕자는 이 생판 처음 보는 꼬마애가 좀 이쁘다는 이유로 지 나라로 데려가려고 한다. 난쟁이들도 이제는 쓸모 없어진 공주를 못 이기는 척 왕자에게 떠넘기기로 하고 유리관을 집 밖으로 냉큼 옮긴다. 이때 조심성 없는 한 난쟁이가 발을 헛디디더니 관이 심하게 흔들린다. 시신도 함께 기우뚱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리고 공주는 다시 살아난다. 공주는 왕비가 준 독이 든 사과에 중독돼서 죽은 것이 아니다. 먹으면 피부 좋아진다는 말에 혹해서 냉큼 집어먹다가 사과 조각이 목에 걸려 죽을 뻔한 것이다. 어찌됐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질식사는 우연히 성공한다. 디즈니 버전에서는 유리관에 담긴 14살짜리 공주에게 왕자가 키스하자마자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 이쯤 되면 왕자는 시체 성애자이고 공주는 좀비라고 봐야 한다. 이 시기야 내가 시체였어도 남의 혓바닥 돌직구로 들어오면 벌떡 깨겠다. 원작과 디즈니 버전에서 모두 시체 성애자 왕자와 좀비 공주는 서로 사랑에 빠져 물고 빨고 하더니 결국 결혼한다. 다시 말하지만 원작 속 공주 나이는 겨우 7살이다. 독이 든 사과로 공주를 죽이려 했다는 누명을 쓴 왕비는 어떻게 되었을까? 집안일 해주던 언년이가 왕자 따라 집 나간다는 말에 열받은 난쟁이들 때문에 결국 추노당한 왕비는 절벽 끝까지 쫓기더니 마침 때린 벼락에 맞아 벼랑 아래도 떨어진다는 것이 디즈니 버전이다.
하지만 원작은 이렇게 말한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 혼주가 아닌 죄인으로 끌려온 왕비는 쉼없이 춤을 춰야 하는 형에 처해지고 결국 죽고 만다. 왕비만 처참하게 죽고 마는 이 비극의 출발은 반란 까진 7살 여자애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시도 때도 없이 거울 앞에서 해대는 헛소리에 결국 세뇌된 거울이의 부실한 멘탈이다.